우리의 통장은 안녕하십니까? 이 주제로 이야기하는 건 아닌데 과연 통장과 우리의 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저도 좀 물음표인데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임무 완료하면 피를 굳느라.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사람이 멀리 내다보지 않고 생각지 않으면 반드시 가까운데 근심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미래를 좀 더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좀 더 그 미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 책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제가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우리 최은식 소장님인데요. 이분이 쓰신 책 4권을 제가 읽고 한 10가지 정도로 서머리를 좀 해봤습니다. 2030년까지 대한민국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미래. 예. 자, 여기서 미래학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는 말이 기본 미래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 미래란 말은 여러분들 잃어버린 10년 이야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기본 미래는 미래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미래를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100년도에 대한민국 인구는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1번, 줄어든다 2번. 자, 2100년도에 인구가 늘어난다 생각하시는 분. 한 분 계시네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2번. 거의 확률이 거의 높은, 특별히 노력하지 않고 특별히 뭔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 확률이 되는 가리켜서 기본 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예언이나 예측이 아니라 거의 예언과 다른 합리적인 예측을 표현했을 때 기본 미래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현재 시스템이 크게 바뀌지 않는 채 지속된다면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미래를 기본 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 4권을 읽고 정리를 해보았는데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한국의 미래 위기 요인 10가지. 첫 번째,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가 왔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이 울산에 살고 있는데 전국에서 가장 소득이 높은 도시가 어딜까요? 조금 전 힌트를 드렸죠. 그 울산이 어때요? 요즘 많이 힘듭니다. 중국에 의해서 많은 선박 기술들이 이제 강화되면서 지금 꽤 많은 어려움을 지금 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종신고용 붕괴는 이미 98년도에 대한민국도 시작이 됐습니다. 그죠? 꽤 많은 이런 게 시작이 됐고 특히 저출산 문제는 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이런 3가지 요인이 미래 위기 요인의 7가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2050년도가 되면 제가 며칠 전에 지하철을 탔는데 여러분 지하철의 가장자리는 어느 분이 타시죠? 노약자석이죠. 그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딱 탔는데 2분의 할머니가 싸우세요. 한 분은 머리가 이제 파마를 하셔서 좀 염색도 하셔서 젊으시고요. 한 분은 허리가 꾸중하시면서 흰 머리가 계신 할머니 계시는데 이분이 늦게 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 정거장을 가는데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이유는 앞에 있는 젊은 것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계속 앉아 있어요.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무지 속상했나 봐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 몇 살이나 먹었니? 민증 한번 까볼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이 민증을 깠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재미난 장면 목격하는데 하얀 머리 할머니가 졌어요. 그래서 창피해서 옆칸으로 도망가시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너무나 많아질 텐데요. 왜냐하면 양쪽의 경로성이 너무 적어요. 그죠? 그래서 2050년도 되면 양쪽은 젊은 층의 좌석으로 바뀌고 2050년대 가운데 전부 어때요? 이제 70세 넘는 어르신들의 좌석으로 꽤 많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빠른 속도로 우리가 노령화가 된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계부채, 기업부채, 정부부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은 다들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요. 또 5가지 좀 찾아봤더니 경제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부동산 거품이 붕괴되고 있다. 근데 이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본의 아파트라든지 상가가 가장 1990년대 초반에 비해서 지금 현재 몇 %까지 폭락한 걸 알고 계시나요? 최소 50에서 80%까지 폭락을 했습니다. 아직은 대한민국은 이건 시작되지 않았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부동산에 어떤 변동이 일어나서 부동산이 일본을 닮아갈 수 있다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분도 좀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 조금 조심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북이 꽤 있고 끝으로는 이제 갑자기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 최은지 소장님의 10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그 10가지 요인 중에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왜 될 수밖에 없는지를 그냥 초등학교 2학년도 알 수 있는 이야기로 좀 풀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960년대, 70년대 사이에 계신 분들은 자녀 관계를 여쭤보고 형제간을 물어보면 보통 5남매에서 8남매 사이 맞습니까? 자, 혹시 5남매 이상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와우. 이분들 외국자시네, 그죠? 자, 그런데 그 5남매가 만나서 장남이 그때 당시에 부모님한테 집을 물려받죠? 그러면 우리 아내 쪽이 또 5남매죠? 그 집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그 집 장남이죠, 그죠? 그럼 나머지 4명은 어떻게 했어요? 다들 도시 쪽으로 올라왔죠. 그래서 사글세방에서 반지하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이 부족하니까 계속 어때요? 집을 짓는 케이스가 많아지겠죠. 자, 그런데 요즘 1995년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은 이제 2020년도가 돼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양쪽 집안에 어때요? 한 명씩이죠. 그러면 집이 몇 채가 될까요? 부모님한테도 남자 측도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수 있죠. 아내는 어떻습니까? 배우자도? 그럼 결과는 집이 어떻게 되죠? 한 채가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남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은 점점 남을까요? 아니면은 부족할까요? 인구 구조상으로 보면 남게 돼 있죠. 그래서 요 상식적인 이야기를 제가 풀어봤는데요. 그래서 조기 은퇴와 수명 연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특히 저출산으로 인해서 2016년 되면 베이비 부모 732만 명이 은퇴를 합니다. 1963년생이 55세가 되는 그 시점, 그 시점이면 732명, 인구의 15%를 은퇴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의 부동산의 가격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꼭 내가 거주의 목적으로 어떤 투기의 목적이 아니라 이제 좀 더 보수적인 이제 부동산이 필요한데요. 2035년 되면 인간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래 사는 위험을 좀 대비해야 되고 50세 이후에 해야 되는 퇴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세컨드 잡이 더 중요한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이제 필요가 됐고요.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표현입니다. 인생 3막인데요. 첫 번째, 인생 1막은 태어나서 언제입니까? 결혼할 때입니다. 그럼 2막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2막에 결혼이라는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요즘 독신 인구가 400만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직장 시작부터 은퇴할 때까지. 괜찮나요? 이렇게 하니까 신발이 안 오더라고요. 결혼 안 하면 우리는 뭐가 되냐고 막 이렇게 되셔서 그 다음 3막. 3막은 은퇴부터 죽을 때까지인데 그래서 만든 표현을 제가 생지비생이라는 말을 써봤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렇습니다. 사는 게 아닌 시간인데요. 결국 인생 3막 이후에 물론 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보람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얼마든지 돈은 뭐 적으면 적은 대로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의미를 잃어버리면 훨씬 더 삶이 궁핍해집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직장 시작.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인생의 3막에 다다른 분들이 먹는 음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우스 푸어입니다. 두 번째는 렌트 푸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치 푸어입니다. 이 중에 다 아실 표현인데 리치 푸어는 어떤 거냐면 은퇴하고 나셔서 은행 금리가 요즘 2%가 무너졌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연금이나 이런 게 너무나 돈이 적어요. 그래서 그 5억 정도 퇴직금 받아서 오피스텔 1억짜리 5채를 얻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온룸이 임대가 잘 들어오다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공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도 못 내고 계속 이자는 이자대로 은행 이자 빌린 것도 안 되고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리켜서 리치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렌트푸어는 뭘까요? 렌트푸어는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이 일반 매매가의 몇 퍼센트 육박했죠, 여러분? 거의 80, 90, 심지어는 심한 곳은 96%에 육박했다는 보도를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FRB에서 올 하반기에 내년 초에 금리를 한 3%를 올린다면
한국에 있는 돈들이 미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겠죠. 자,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은행에서 돈 빌린 금리가 올라가겠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집값이 폭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2억짜리 매매가를 1억 9천에 전세를 샀습니다. 그래서 2년 뒤에 집이 1억 6천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주인들과 분쟁이 소송이 올 수가 있죠. 이제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가 렌트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디컬 푸어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이해가 되시죠? 예. 점점 이런 것들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없다. 인생 산막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은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산악인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뽑으면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크레바스가 뭐죠? 깊고 갈라진 틈인데 그 위에 뭐가 있습니까? 눈이 와서 마치 지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가 햇빛에 의해 녹았을 때 거기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푹 꺼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현상을 가리켜서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우리는 미래의 크레바스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할까? 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왔고요. 그래서 재테크보다는 나테크 따라해보겠습니다. 나테크. 재테크는 잘못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요. 그렇지만 내가 하는 일의 능력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대안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현업에서 나테크를 준비한다면 그 다음 직장에 많은 기회를 준비하실 겁니다. 저희 전직은 안경사였습니다. 11년 동안 안경사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니까 몇 분은 돈을 좀 쓰셨어요. 그리고 80% 분은 좀 어려우신가 봐요. 요즘 많이 아끼시네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안경사를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이제 안경원에서 성과가 나다 보니까 저희 안경원의 원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자, 이번 달에 가장 성과가 좋아서 박상배 씨를 현금 165만 원에 아내 모르게 주겠다는 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특히 핵심 뭐예요? 그렇습니다. 아내 모르게. 맨날 친구들이 술을 안 사오고 막 사봐야 그냥 치매밖에 안 쏘니까 어이 짠돌이 막 이런 말 들으니까 저도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래 내가 돈을 받자마자 친구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오늘 내가 쏜다. 근데 그 회사 동료들 앞에서 현금을 세는 게 여러분 분위기 좀 어때요?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갔을까요? 그렇죠. 화장실. 그 화장실 갔는데 제가 3초 후에 주먹으로 벽을 3번을 쳤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을까? 아니 도서상품권이면 저는 좋아해요. 책 좋아하니까. 그런데 친절교육 상품권 삼성에 가서 교육받고 그래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이미 친구들한테 문자를 다 보냈어요. 그죠? 이게 수습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쏙 있어야 돼요. 그죠? 교육은 교육대로 받으러 가야 되고 이제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굴렸죠. 그래 내가 2박 3일 가서 정말 열심히 수업 받아보리라. 어떤 마음으로? 다리를 올려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여러분들 책상에 보면 회장님 자세 아시죠? 다리를 올리고 딱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교수님들 어때요? 너 나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경우 없다고. 근데 밤 9시까지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안 보입니다. 그 5분의 자세는요. 축복인데요. 그 나머지 때 뭐가 될까요? 허리 엄청 아파요. 한번 경험해 하시고 싶나요? 저기 한번 올려보고 계세요. 제가 50분만 그 기회를 드릴게요. 장난 아닙니다. 자, 그런데 밤 9시가 됐는데요. 그 교수님이 이 책을 저한테 주면서 그러더라고요. 박상배 씨, 그렇게 살면 안경인의 원장님한테 보복하는 거냐고. 왜 의식 수준이 이렇게 초딩 수준이냐고. 당신의 의식은 이 책에 보면 이게 나오는데 0부터 1000까지 있는데 의식이 200이 넘지 않으면 인생이 늘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보통 회사에 와서 조직에 와서 안경을 와서 직원들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그날은 그때 교육받고 제 자신한테 교육을 한번 시켜봤어요. 상배야 이제 너 스스로 공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알고 봤더니 정주영 회장님이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났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보다 조금 잘 살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새벽 3시 15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2달을 갔더니 병원에 실려갔어요. 가로사로. 그 이유는 뭐냐면 정주영 회장님 낮잠을 주무셔요.
저는 낮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이 게임이 공평하지 않았어요. 네. 자,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책을 읽고 책 제목을 적고 어떨 때는 한 권, 어떨 때는 두 권 읽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의 노트에 본격적은 아니지만 그때 책에 읽고 나서 소감을 막 적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성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2009년도까지 안경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 12월 달부터 제가 지금 교육 컨설턴트, 독서교육 컨설턴트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한 7년 됩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랬을까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고 뭔가 하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저에게 백척간두라는 말 아시죠, 다들? 혹시 인생이 늘 꼬일 때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말자가 들어가는 말인데 뭐가 있을까요? 인생지사, 세용지마라는 말이 있죠. 그 어떤 집에 말이 왔는데 복이 되기도 했고 하가 되었다는 사자성어를 가리키는 말이잖아요. 자, 그런데 저에게도 말과 같은 게 있었습니다. 안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안경원의 일이 말 같은 게 아니었고 저에게 주식이 그런 거였습니다. 눈치채셨죠? 네. 처음에는 돈을 땄을까요, 안 땄을까요? 네. 땄죠. 많이 땄죠. 그러다가 3번을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4번째가 됐을 때 저희 아내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하얀 종이 하나를 가져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각서를 오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좀 영어를 잘했어요. 그 유명한 영어 수고를 쓰고 나서 아내한테 한 번에 기회를 다 왔습니다. 그 영어 수고는 one more time. 자,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4번째는 그냥 하기가 너무 억울해요.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박혁전 선생님 아시죠? 그분의 이제 나름 주식의 내공이 있으시거든요. 그분의 이제 서울의 분당이나 이제 특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특강 가서도 들어보기도 하고 또 그때 가서 또 고수들 만나서 주식을 잘 하시는 분을 소개를 받습니다. 지금 저희 사부님은 의암댐에서 별장 짓고 지금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배웠고 그때 배웠던 동기는 지금 수천억대 자산가가 되어 있어요. 저도 2007년도까지 어떤 일만 있지 않았더라면 저도 꽤 수입이 괜찮을 뻔했는데 2007년도에 저의 전 재산을 제 친한 친구가 갖고 튑니다. 제가 회의에 잠깐 나간 사이에 전 계좌 아이디 비밀번호 제가 다 알려줬거든요. 왜냐하면 늘 그 친구가 제 대신 사고 팔고 어떤 조건을 해줬기 때문에 그걸 맡겼는데 그 일이 돼서 저한테 마이너스 11억이라는 부채를 줍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보다도 제가 한 18kg 정도 빠졌습니다. 하루에 30분밖에 못 잤고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저희 아내가 정말 저 때 이 말 해주지 않았더라면 빚을 갚아준다 말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무슨 가정주부가 뭔 돈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빚이 10배가 많아도 좋으니 어때요? 옆에만 있어다는 저 말이 저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서점에 가서 나처럼 죽을 던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 했는데 그 찾았던 책이 뭐냐면 남자들한테 참 좋은데 이 광고하신 분 있죠? 요즘은 여자들한테 참 좋은데 하시는 분 1050분 김영식 회장이에요. 그분의 책을 제가 우연하게 보게 됩니다. 근데 왜 봤냐? 기분이 나빠서 골랐어요. 한 달 벌 한 달 먹고 사는 당신. 은근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읽자마자 30분 만에 제가 이분을 스승으로 모십니다. 이유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1년 6개월 만에 20몇 억을 빚을 갚았어요. 빚 갚는 스승으로 모시겠다. 그래서 책을 열심히 읽었죠. 그런데 제가 또 좌절합니다. 이유는 저는 월급쟁이 안경사였죠. 저분은 사업가예요. 사업을 잘해서 빚을 갚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직장인은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제가 찾아갔고 이분한테 문화상품권 5만 원을 받고 그분이 준 상품권으로 제가 가슴 뛰는 삶, 여기 장안대학에 교수님이 계셨던 강원구 교수님 아시죠? 이분의 책을 읽고 저는 그동안에는 어떤 삶을 의미 있는 삶일까? 가슴 뛰는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부모들이 원해서 대학교를 갔고 부모들이 원해서 뭘 했고 늘 이런 게 반복이었던 것 같아요.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이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이때 그 가슴 뛰는 삶이라는 곳에서 읽고 나서 제가 강원 교수님의 비전 스쿨에 가서 수업을 듣고 나서 그때 이훈배 코치를 소개받고 그분이 저한테 이 빨간 책을 소개합니다. 성공을 바인딩하라. 제 운명을 바꿔준 책인데요.
이 책은 슬리피 자기연구소에 강규영 대표님 쓰신 책인데요. 이분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분은 시간도 한 200 정도 하고요. 그리고 만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답을 잔머리를 굴렸어요. 저분의 차할머니 영동 세브란스 밤 11시에 찾아간 거예요. 원래 장례식장에 쫓아가면 누가 막아요, 안 막아요? 안 막죠, 그죠? 갔는데 저분이 표정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안 좋은 일인데 찾아왔잖아요. 예, 그래서 간신히 그분한테 양해를 구하고 일주일 뒤에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다 보니까 제가 2009년 6월 4일 날 이분을 만났는데 이분한테 그랬어요. 이분이 이랜드 퓨마라는 여러분 회사 아시죠? 스포츠. 최연소 본부장이 됐고 그 다음에 이랜드에 있다가 CEO로 있다가 나와서 가장 어려운 보험 일을 선택합니다. 왜? 맨 땅에서 시작해서 내가 얼마만큼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려고. 그런데 1년 만에 전지점 1위가 됐고 연봉 4억에서 5억을 받습니다. 괜찮나요? 그런 노하우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저에게는 관심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가 연봉 5억 벌면 어때요? 빚 갚는데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그래서 그분의 노하우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 뵙고. 그래서 결국은 이분한테서 제가 뭐라고 질문했냐? 당신의 노하우 책 10%만 소개해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표정이 안 좋으세요. 쉽지 않을 텐데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때까지 누적권 서 5,000권을 읽었어요. 10% 몇 권이에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1%. 그래서 50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50권의 책을 저는 불면증이 행복한 걸 처음 알았어요. 30분만 자도 되잖아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던데요. 예. 수면증이 나왔어요. 수면증이 난다. 불면증.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분을 만났고 제가 5년이 흐른 지금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저는 슬리피 자기연구소에서 본부장으로 작년도 6월에 승진을 했고 그리고 저희 강사분들이 400분에서 거의 500분이 넘는데 그들 총 이렇게 하는 수석 마스터를 하고 있고요.